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이 수도권의 헬스장, 필라테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도 17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같은 스포츠 시설이라도 태권도나 발레 같이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 교습소에는 영업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 헬스장 사장님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풀어주는데 우리는 왜 묶고 있느냐 이런 반발인데요. 정부의 대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 연결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장님. 자, 왜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 여기는 풀고 여기는 막았느냐?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태권도 학원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학원들을 전부 다 집합 금지를 시킴에 따라서, 특히 방학과 맞물리면서 이제 부모님들의 아동의 돌봄 부담이 너무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학원을 다 저희가 집합 금지를 해제한 건 아니고, 예. 소규모의 교습소 형태의 학원들에 대해서 음. 동시간대 9명까지, 네. 동시간대 9명 이하로 이 학원을 좀 운영을 허용해서 음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정의 돌봄 부담을 좀 완화시킨다라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태권도 학원과 이런 학원들도 이 동시간대 9명 이하에서 교습이 허용되는 음. 그런 조치가 함께 좀 취해져서 이게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돌보는 학원 기능으로 좀 간주해서 함께 처리가 됐던 반장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일단 그 원칙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집합 제한이든 집합 금지든 명령이 내려지는 가장 대원칙은 방역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적 요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방역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방역이라는 대원칙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태권도장이나 이런 데도 계속 몸을 움직이고 땀을 낼 수 있고 비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방역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같은 그 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과 그 학생들이 한정했다는 점 하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태권도장 학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수업들이 좀 전환된다는 특성들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어, 뭐 일관되게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단위 시간당 이렇게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태권도 학원은 1시간 정도 하고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컨트롤하기 좀 어렵죠. 어떤 분들은 오래 계실 거고, 네네. 뭐 그럴 수는 어떤 분들 하기 있겠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태권도 학원처럼 아동과 학생들을 한정시켜 놓으면은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이 단위가 굴러가기 시작하고요. 음. 제가 성인들을 허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반장님, 부분에서 지금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비교 대상이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럼 다만 1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격렬한 그 몸 동작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것은 비말이 발생할 가능성은 태권도장보다는 더 적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그러면 거기는 막느냐? 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금 이 위험도 자체를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대상의 특성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예.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좀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곳과 음. 아동들에 대해서 단위 시간으로 굴러가는 것들을 좀 위험도를 다르다고 봤던 거고요, 저희들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한 결국은 정리를 하면 방역의 관점에서 오로지 방역이라고 하는 기준만을 가지고 영업 제한이든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리느냐, 아니면 여기에 다른 요인들 뭐 돌봄이라든지 영업이라든 이런 생계 문제를 연동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이 결국은 여기서 갈림길이 생기고 여기서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방역 하나만을 갖다가 단일 잣대로만 가지고 구타하기에는 네. 실제 여러 사회적에서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을 대원칙으로 놓을 때 다른 사회적 요소도 함께 좀 고려를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서 그럼 방역 말고 다른 요인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장 같은 경우도 일부라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그럼 애당초 없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좀 유행 상황을 네. 어느 정도 크게 정점을 찍고 이게 완만하게 지금 좀 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단계적으로 너무 사회적 긴장도가 풀어지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어느 정도 이제 이 적용시키고 있던 강제적인 규제들을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어디서부터 하나씩 조금씩 완화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선은 지금 돌봄 기능 쪽으로 좀 주목했다는 거고요. 네. 이제 아마 지금 실내체육시설에서 지금 반발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건 저희가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부분들도 지금 완화는 필요할 건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한번 연장을 해서 네. 현재 지금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조치 이후에 아마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좀 유행이 좀 완화되는 유행이 축소되는 형태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또다시 한번 좀 너무 강하게 집합 금지를 하고 있던 부분들 사실 실내 체육시설 말고도 네. 그런 영역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하는 선에서 그래도 이제 영업은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그럼 있는 반장님 중입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올라간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의견을 좀 구해 볼게요. 이 청원에 올라갔던 내용이 일단 그 허용을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달아서 허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제시됐는데 신원이 확실한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운동복, 수건, 샤워 시설을 공유하지 않고 시간마다 환기를 시킨다라는 조건을 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구를 소독하고 시간별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면 되는 거 아니냐. 요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영업을 허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저희도 허용할 때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하나 그 방역 수칙을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수하면은 감염이 완전히 차단되느냐 네.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집합 금지를 하고 있는 시설들의 좀 특성이 예. 코로나19의 유행 특성하고는 상당히 좀 코로나 유행을 막기 어려운 그 활동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다는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집합 금지 조치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집합 금지를 하기 전에 실내 체육 시설만 예를 들어도 저희가 10월달 중에서 그 10월달에는 집합 금지가 수도권이 안 돼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방역 수칙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사람 수를 제한해야 되고 네. 샤워실 자비실을 이용할 수 없고 네. 그다음에 환기를 갖다가 환기와 소독이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수칙하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예. 그 10월 달에만 또 사실은 집단 감염 한 7건 정도 발생하면서 환자들 한 600여 명 가까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감염들을 예방할 수는 있을 건데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조금 이 코로나의 유행 감염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까지 갔던 겁니다. 저는 뭐 정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그냥 막을 거면 다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그 정책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엄청나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 풀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뭐 과태료도 이런 거 매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방역의 관점에서는 정말 어찌 본다면 안이한 접근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비교 대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설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장님?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그 헬스장 말고도 뭐 유흥시설, 카페, 코인 노래방, 호프집, PC방 이런 사장님들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사실은 이 집합 금지 조치가 굉장히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분야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고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예. 사실은 이제 정부로서는 좀 상당히 송구스럽고 감사한 심정인데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저희가 다음 주 정도까지 이번 조치가 유지되면서 좀 유행이 반전되고 좀 축소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음. 현재의 방역 체계에서 네. 아예 집합 금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영업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들, 네. 이거는 좀 더 이상은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건 좀 큰 질문인데 자 방역이라고는 공익의 관점에서 영업이라고 하는 그 사적 영역을 제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치라고 하는 게. 예. 그러면 그의 불가피성은 인정이 되지만 다만 거기서 사적인 희생을 요구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큰 틀에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편성이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지원금을 편성하고 네.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예. 아마 이제 제가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또 거리두기가 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부의 좀 지원금들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논의는 좀 이제 되기 근데 시작하고 제가 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그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금액을 그러니까 책정을 하는 거고 국가적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업일당 어떤 거 하루에 얼마씩 잡아갖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큰 그리고 촘촘한 원칙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의 질문이거든요. 이건 좀 약간 예. 접근법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 다만 보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 보상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네. 상당히 좀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어려운 영역이 될 것 같기도 음, 하고요. 이건 뭐 또 다른 사회적으로 크게 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예,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에서는 음, 그 보상에 대한 원칙이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국회로 가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음, 지원을 해드리는 재난지원금 편성까지는 가능해지는데 네, 그렇죠.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재원을 동원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죠. 사실은 좀 입법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원과 보상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예,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다시 국회로 가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반장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과 함께했습니다.